뭐 흔히 제 대표작은 600만 불의 사나이. 근데 이 소리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600만 불의 소리입니다. 그 자체가. 매주 이렇게 네. 시청자들이 만나는 네. 익숙한 또 소리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순간 포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금방 바꾸고 또 이제 극한 직업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약속된 시간은 하여튼 5분 전에 도착하든지 정확하게 도착하든지 그게 제 신조고, 그다음에 원고를 받았다면 NG 내지 않는다. 그다음에 NG를 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약속된 시간에 우리가 1시간 안에 제작을 해야 된다면 그 시간 안에 맞추기 위하여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완벽주의자시네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완벽주의도 못 되면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게 했다라는 만족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영하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것은 바다. 제가 그 사라오 태풍을 그 통영에서 겪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바닷물에 그냥 그 요동을 치는데 그걸 보면서 물이라고 하는 이 힘은 대단하구나. 전담 배우가 있으시잖아요. 네, 헐리우드 전담 배우. 있죠.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해리슨 포드, 멜 깁슨, 로버트 드니로 이런 그 좀 성격이 좀 까다로운 사람들. 최근에는 이제 CSI 마이애미의 이제 호레이쇼 반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좀 어려웠어요. 그 사람은. 특별한 그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연기들을 보여주는 그런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 연기를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참 어려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어렵죠. 울어야 될 때, 또 분노해야 될 때, 사랑을 나타내야 될 때, 그럴 때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사실. 멜 깁슨 같은 경우에 그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자녀가 이제 납치돼 가지고 굉장히 속을 태우고 있다가 범인이 협박하면서 자녀를 납치해 가지고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엄마는 그 돈을 빨리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다. 일종의 심리전이 벌어진 건데, 근데 그냥 저쪽에서 전화를 속에서 총소리가 나고 애가 비명소리가 나고 엄마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베란다로 올라가 가지고서 벽을 부여잡고 무너지는 그 강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뭐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이제 그 감정을 표현하고 그 멜 깁슨의 연기를 하는데, 저거 지금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영화를 시사하면서 눈물 나고 도빙하면서 눈물 나고 이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감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우는 그냥 입만 맞추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2의 창조예요, 사실은 더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공감하겠습니까? 배우가 100%, 120%의 연기를 했으면 마찬가지 성우도 똑같이 120%를 해주든지 아니면 150%를 해준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그 작품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해리슨 포드라든지 멜 깁슨, 로버트 드니런 성격이 아주 그 까다로운 어떤 그 특이한 표현들을 하는데 그거 일일이 체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놓쳐버릴 수 있는 거, 흘려버릴 수 있는 그 호흡 같은 것도, 특이한 어떤 그 행동 같은 것 따지도 전화는 아주 체크를 해놓고 놓치지 않고 해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야 잘 봤습니다. 정말
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기분 좋잖아요. 저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많이 맞췄던 사람들이 이제 배한성 씨 같은 경우에도 아마데우스인가 더빙을 했을 때 그 특이한 웃음이 있어요. 하는 게 그때 저는 살리에르를 했어요. 살리에르는 전혀 저하고 캐릭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굳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마데우스와의 그 어떤 그 감정적 너무 사랑하고 또 갑자기 질투하고 어떤 그러면서 과거와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그 감정 표현을 하는데 저를 어떻게 왜냐면 그 영화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이게 TV로 나갔을 때 영화 망쳤다는 소리 듣게 되면은 이건 대단한 치명타거든요. 그게 배한성 씨하고 제가 이거 우리 성우 생명 끝난다라는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해냈어요. 한마디로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이랬을 때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다. 그런 만족감이 있지. 그 배우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중은 굉장히 냉철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확합니다. 내가 감동하지 않는데 관객이 시청자가 감동해 주기를 바란다면은 그건 테러죠. 내 스스로가 그것에 150% 감동해 줘야 시청자는 90% 정도 감동해 주면 다행이죠. 예.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 있고 절제도 해야 돼요. 너무 오버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드라이해도 안 되고 그 아주 딱 맞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민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야 그래 들어줄 만하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외화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입하고 싱크가 정말 딱딱 맞습니다. 맞죠? 외국 배우가 오케이, 예스 이랬잖아요. 입이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꼭 맞아요. 네, 이렇게 맞춰놔야 돼. 끝말이. 그러니까 입모양까지도 연구해야 돼요. 우리말하고. 이 번역은 요로 해놨어요. 그럼 다로 바꿔야 되겠다. 또는 다로 바꿔놨는데 요로 해야 되겠다. 어미를 이렇게 그런 고민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그 뭐 그렇게 신경 써서 보지 않는 것이지만 디테일한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까탈을 부리죠, 저는. 성우분들이 일하시는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 있으실까요? 있죠. 내레이션을 하려면은 우선 그 프로그램 성격을 먼저 시놉시스를 정확하게 읽고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그냥 일반 다큐멘터리인가, 아니면 그냥 자연인가, 아니면 역사인가, 아니면 무슨 사건인가. 그것에 따라서 톤을 분명히 달리해야 돼요. 소리의 디자인. 그건 분명히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MC를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성격인가. 제가 한때 이제 MBC에서 홈런 출발을 아침에 진행했어요. 한 5년 동안 했는데, 홈런 출발은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뭐 시사 풍자 뭐 아주 그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떤 톤으로 어떤 색깔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사건 사고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그런 그 감각을 갖고 문장을 보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뭐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이거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공부해야 그게 나와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성격이 다른 프로를 3개를 해요. 예. 하나는 이제 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하고, 하나는 이제 관찰이 24시라는 프로를 하고, 하나는 이제 그 순간 포착이라는 프로. 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면 오전에 똑같은 프로를 거의 2시간 차이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소리와 이 소리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녹음하면서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 함께 하는 사람들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안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시 하자고. 성격이 이렇게 다른 게 막 겹쳐질 때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 목소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래방이나 이런 데도 좀 잘 안 가실 것 같고요. 예.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관리하실 것 같습니다. 잘 보셨어요. 노래방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노래를 듣기는 좋아하는데 함부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껴야죠. 그리고 이 목소리는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한 소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불규칙한 생활을 한다든지 뭐 술, 담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변질되는 게 목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소위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감기 조심하고 항상 건강을 조심하고, 제 아내가 굉장히 신경 쓰죠. 이 면에 있어서는. 참 고맙죠. 그러면서. 문득 부부싸움도 안 하실 것 같네요. 목소리 쓰셔야 되니까. 아니요, 부부싸움 합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적당히 제가 항상 항복을 하죠. 그게 좋은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오늘 애처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를 하시네요, 선생님. 선생님 스스로 내 목소리가 좀 남다른데? 라고 느꼈던 시기가 있으신가요? 있죠. 친구들이 야, 너 목소리 너 목소리 좋아. 그 성우를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소리들을 이제 가끔 하게 됐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국어 선생님이 저희에게 이제 성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전 꿈도 안 꿨지만 그러다가 이제 성우? 그땐 뭐 성우들이 지금 뭐 유명한 이 배우 탤런트들 못지않게 뭐 굉장한 그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라디오 드라마가 그때 이렇게 막 방송되고 이러면 뭐 길을 가다가 온통 그거 보려고, 그거 들으려고 이렇게 막 모여 앉아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저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그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참 역사적인 사건이 많으셨네요. 통영에서 자발적 합법적 가출을 감행을 하셨다고요. 부모님에게 이제 저는 도저히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냥 한숨을 푹 쉬시고 그러라고 했는데, 이제 마침 형님이 수도권 쪽에 이제 직장을 갖고 계셨는데 뭐 서울로 갈 생각 있느냐 그래서 뭐 그러자고 그러니까 바로 따라 나섰어. 그래서
왔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서바이벌이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뭐 아침 신문도 배달하고 학교도 가고 이제 그러면서 소위 이제 객지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청소년 시를 그렇게 보냈어요. 힘들게. 근데 재미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이 나중에 연기 생활하는데, 이 방송 생활하는데 큰 자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청소년 시절에 그 바른 생활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장기라든지 뭐 바둑, 당구 뭐 이런 거 몰라요. 할 줄 몰라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합니다. 살아남았죠. 하마터면 저는 성우 커트 당할 뻔했어요. 그분도 성질이 급하신 분이에요. 네가 해라! 이래.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소화할 수 없다는